팟캐스트 게임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유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지나치게 낮은 확률을 설정해놓고 마치 그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는 듯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는 게임 유저에게 지나친 과금을 유도하는 상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확률 조작 같은 행위를 감시하는 중립적인 기관이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유저의 생각이 있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엔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을 많이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던 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득을 봤어요. 그 확률 조작 때문에 표기된 확률과 실제로 나오는 확률이 달랐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았는지 잘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 덕분에 확률 논란 때문에 환급을 받아서 저는 훨씬 더 좋은, 거의 안에서 이제 그 아기들을 차일드라고 불러요. 아무튼 걔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정에서 보자면은 실제로 표기된 확률과 나오는 확률이 달랐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저들은 표기된 확률을 보면서 더 많은 기대를 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업계에서 유저들을 기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의도했건 아니건. 그 표기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그때 봤는데 어찌 보면 실수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건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업계가 경각심을 조금 갖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확률을 표기하는 문제나 실제로 나오는 확률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업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다른 한 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를 잠깐 했던 입장으로서 전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나치게 낮은 확률을 설정해 놓고 마치 그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는 듯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일단 확률이 낮을 수 있는 거는 게임이니까 최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률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당연히 좋은 아이템일수록 획득하기 힘들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소비자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확률의 정도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최고급 아이템을 어떤 게임에 5성 캐릭터를 획득하는데 확률이 1%예요. 그런 게임이 주로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네. 리니지 M처럼 확률이 그때 얼마였죠? 0.000 한 100만 분의 1인가 10만 분의 1인가 그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조금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100만 분의 1. 네,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한 아이템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소수점 한 자릿수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과금을 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과금을 하는데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똑같은 재화를 100만 번 사야 한 번 당첨이 될까 말까 하는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템이 만약에 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최대한 용납하려는 선에서는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가챠 아이템 하나가 몇만 원씩 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아이템을 100만 번 뽑아야 나온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게임자 입장에서는. 게임사에서 이제 측정한 최고 획득 개수라든가 이런 거를 서버당 몇 개를 주느냐 이런 거를 산정해서 내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 정도 선은 터무니없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결론은 확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낮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처럼 그걸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 이런 경우가 조금씩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야 된다는 거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뭐 리니지 M 말씀하셨는데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에 그 확률을 봤을 때 그 아이템을 얻게 된다고 하면 사실 게임을 재패하는 정도의 무기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극악한 확률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사실상 얻지 말라는 거죠. 얻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얻으면은 이제 게임을 다 재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기획자분이 그렇게 설정하셨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저도 그 정도 확률이면 좀 예,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뭐 예. 뭐 일단 확률을 조작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확률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수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실수일 경우라도 그러한 사례는 다시는 네,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률이 낮은 게임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아이템들이 당첨되는 확률이 낮은 게임들은 그 개발사랑 혹은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서비스 회사가 정하는 거지 그 외부에서 뭐 확률이 낮다, 높다 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예. 이걸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회사가 생각하는, 이 게임이 생각하는 이 아이템의 확률은 0.1%에 맞아. 0.01%에 맞아. 이런 것들은 그들이 판단하는 거지, 사실 외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비싸. 이게 확률이 너무 낮아. 그러면은 그냥 안 뽑고 그 게임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지표가 이제 회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싼가? 그러면 가격을 할인할 수도 있고, 우리 당첨 확률이 너무 낮은가? 그럼 당첨 확률을 올려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건 그냥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회사에서 바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을 가진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게시글도 올리시고, 문의도 넣으시고, 그리고 구매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와 이용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7월 1일에 발표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은 이전 자율규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확률 공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기존의 사업자별 상이하고 난해한 확률 공개 정보가 객관적으로 통일된 정보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종류로는 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등급별 구성 비율 공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저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등급별 구성 비율 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일부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런 걸 조작을 할 경우에 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지고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으면은 사실상 이게 뭐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기존의 확률형 자율규제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꼽혔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모니터링, 사후관리의 역할을 하도록 재개정되었습니다.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가 모니터링 역할을, 그리고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두 곳이 결국에 모니터링 역할이나 사후관리 역할을 업계 분야가 만나서 상의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정말 유저의 입장에서 대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랑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업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산, 학이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준수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자율규제의 문제점으로 꼽혔는데요. 이번 자율규제 강화안에는 업체가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강제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일단 이런 자율규제가 큰 회사 위주로 이루어진 어떤 협약 같은 걸로 이제 실질 산업 전선에 있는 작은 회사들은 이제 이런 강령이 생긴지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준수 업체로 공표가 됐을 경우에 여론, 언론 할 것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규제조차 지키지 못하는 업체로 몰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립적인 업체에서 이렇게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을 런칭했을 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마켓 리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 평점이 되게 안 좋을 경우에 게임이 런칭을 했는데 초반 평점이 되게 안 좋을 경우에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 어떤 그런 게임의 인지도, 어떤 그런 게임의 첫 인상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확률형 아이템과 그에 대한 자율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때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예, 일단 제 옆에 어마어마한 과금러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되게 상당히 부담이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했던 이 확률형 자율기 제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분명히 업계에 이제 환기가 될 것 같고요. 확률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는 게임을 보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확률을 공개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돈을 쓰면 저걸 가지고 쓸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상품의 아이템의 가치도 동시에 알 수 있게 되고요. 유저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저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그동안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사면서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속은 경험이 있잖아요. 데스티니 차일드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확률이 과연 표시된 확률이 맞나 하면서 종종 의문을 갖곤 했는데 이런 자율 규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보다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좀 더 업계를 신뢰하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계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업계 입장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업계 입장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확률을 공개한다는 거는 굉장히 게임사에 어떤 의미로는 좀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와 서로 윈윈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게만 진행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좀 더 깨끗한? 좀 더 정직한 이런 소비 생활 패턴으로 이제 게임사에 제대로 유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게임큐는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팟캐스트 게임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